그래서 이제 다시 수업을 진행합시다. 다 오신 것 같고,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열린 게시판에서 최신 PPT. 아마,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이쪽에 기존에 있던 거 대비해서 여기 시뮬레이션 만들면서 요거 좀 내용을 추가했어요. 여기랑 요거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요 내용들 좀 추가한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되라고, 추가한 부분이니까요. 최신 버전으로 다시 가져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사하강법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사를 하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처음부터 뭐 가장 좋은 위치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어느 위치에든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한 번에 다음 계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거를 여기서 보시면 런닝 레이트라는 말이 없네요. 네, 런닝 레이트라고 하는데 좀 뒤에도 있을 테니까요. 얼마만큼 내려갈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할 거냐. 계속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면 언젠가는 이 0 위치에 도달을 할 거고요. 무한대로 내려가다 보면 저 0 위치로 도달을 하겠지만 이걸 계속 무한대로 하면 계속 0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습률이라는 걸 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몇 번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닝 레이트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여기 있네요. 예.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률 이게 런닝 레이트고요. 그다음 반복 횟수가 뭐 에폭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여기서 시작할지 어디서 시작할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가 가장 어느 위치 한 곳을 딱 정해놓고 그 위치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런닝 레이트고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률, 요 내려가는 범위를 얘기하는데 학습률이 낮은 값을 사용하면서 점점 낮아지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굴곡이 목적 함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 목적 함수의 위치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최적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최적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목적 함수의 위치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차 함수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면 너무 급격하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내려가려면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위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위로 튀었다가 아니면 이게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방사를 해서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위로 튀고 위로 튀고 위로 튀어서 최종적으로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사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 큰 값을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느 정도 값은 낮아졌지만 얘가 왔다 갔다만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밑으로는 잘 못 내려가고 최적이 여기는 최적으로는 잘 못 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값이 낮게 되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학습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서 너무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학습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값을 선택해야 되지만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설정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간격으로 뛰어 내려가고요. 뛰어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최저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뛰어 내려가면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정도 보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값이 내려가면 그때서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점점 이 최저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생길 텐데 요 확대해서 보면 처음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 런닝레이트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런닝레이트 값이라고 해요. 최적으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런닝레이트라고 하면 에타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공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기울기와 절편에다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때 여기까지가 아까 편미분 했을 때의 결과예요. 이게 이제 편미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요 편미분 했을 때 얘기는 위로 보시면 요 계산식. 예. 요거와 요게 이제 편미분 했을 때 결과고요. 요 편미분한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오면 요 식이에요. 2고
EX에 뭐 전체 요 앞에 시그마 붙어 있지만 요 시그마에서 무시하셔도 2가 있고 그 다음에 EX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뭐 2를 곱하는 거는 곱하기 2를 하는 건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또 얘 앞에 있는 우리 에타를 곱해줄 거니까. 네. 근데 편미분을 하게 되면 아까 이런 경사에서 대충 봐더라도 여기가 뭐 제가 뭐 어떤 뭐 그냥 EX라고 하면 여기가 대충 뭐 한 10이라고 이쪽이 5라고 했을 때 Y축은 10이에요. 10을 그냥 이 값을 빼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요 B에다가 절편인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뭐 못해도 그냥 보통은 한 1 정도 될 텐데 1에다가 마이너스 다시 쓸게요. 1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너무 큰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때 얘를 런닝 레이트의 값을 많이 줄여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0.001 저희는 0.001을 넣을 겁니다. 0.001을 넣어서 얘의 값을 0.01로 만들어 가지고 1의 기울기에서 0.1씩 우리가 기울기를 바꿔가는 형태를 만들어 가지게 될 거예요. 뭐 빼기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간에 1에서 다음번에 할 거는 0.01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되겠죠.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 위치에 존재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5의 위치에 손실함수가 여기 0이라고 0의 위치를 했다고 치고 예, x가 5였다 그러면 기울기는 10이 될 테니까 맞나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를 너무 급격하게 기울기를 바꿔가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0을 해버리게 되면 1로 갈 테니까 예,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 학습률, 런닝 레이트 값을 정하고 이 에타의 값은 보통은 낮은 값, 경사가 훅 떨어지지 않게 예, 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내려면 우리가 이제 경사과법을 실제로 구현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아까 콜앱에서 콜앱을 하나 키시고요. 새로운 콜앱을 하나 킬 거고요. 얘는 GD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약자로 GD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해주시고 네. 실제로 경사원법을 우리가 좀 한번 콜앱에서 보는 걸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고 이거 보시면 뭐 화면을 다 보시고 따라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할 건 아니니까 네, 학습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거니까 임포트 하신 다음에 numpy empty를 넣어주고 우리가 그 화면 그래프 형태로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웹플로 내라이브를 추가하시고요. 수학적인 계산, 뭐 제곱근 같은 계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데이터 y 대문자 y의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임의의 데이터 0,0 하고 그 다음에 1,0 하고 그 다음에 2.0, 0, 1.0, 2.0이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y. y는 레이블 값이 될 거고요. 3.5, 5, 5.5. 네. 그래서 좀 얘도 데이터가 좀 특이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절편 값을 좀 잘 만들어야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실행시켜주고 얘도 실행시켜 주시고요. 제가 치는 속도가 여러분들 뭐 빠른지 느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치더라도 충분히 다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런 주소까지도 다 치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주고 여러분들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코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타자 치는 속도는 확실히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는 이제 우리 RMSE, 루트 민 스퀘어라는 애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예측하는 결과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타날 건지를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요. 어, 이거 같은 코드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RMSE 에러를 계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MSE 아까 우리가 PPT에서 보시면 공식이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MSE라는 애를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MSE가 얘입니다. 그래서 Y hat Y가 있으면 얘는 Y는 true 값. 실제 내가 여기 요 위치. 여기 X가 15일 때 얘 위치. 요 값이 true겠죠. 그래서 뭐 한 11 정도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은 여기서 여기니까 예측값은 얘기. 만약에 지금 요 그림 하나만 놓고 되면 얘는 11이고 얘는 14예요. 이렇게 해서 빼주는 값, 뭐 3 정도가 나올 거고 3을 제곱을 해서 3, 3은 9. 실질적으로 이제 9라는 값, 요 지금 한 점에 대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y hat은 예측치, 그 다음에 레이블은 정답값은 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서도 보시면 true가 있고 그다음에 predict의 약자로 형태로 되어 있는 예측된 값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와서 두 가지 값을 받을 거고요. 앞에 있는 거는 예측치, 그 다음에 실제 정답을 나타내는 코드고요.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가 다를 경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뭐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코드에 들어있으니까 길이가 다르면 얘는 예측치는 100개가 들어왔는데 실제 값은 2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 정상적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그거를 예외 처리를 하나 해줘서 좀 더 안정적인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곱에 대한 합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때 그 안에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게 함축형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함축형은 저는 사실은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잘 안 쓰는데 또 반대로 어, 이 파이썬에서는 확실히 이걸 쓰게 되면 너무 또 편하게 여러 줄 또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인터넷에서 이제 저도 코드를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구글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찾아서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코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썬 코드를 하시고 계시니까 파이썬의 요 함축형 코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잘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tr 제가 뭔가 좀 오타가 중간에 한번 오타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 가릴게요. 제 거 여기 부분 요 여기 부분은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모든 합계를 낸 값을 가지고 당연히 이 길이만큼 해서 평균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RMS를 구하는데요. RMS 구하는 방법은 이제 RMS는 맵 함수를 이용해서 제곱근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에러가 안 나면 저처럼 에러가 안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 RMS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오차가 줄어들고 있고 이 얼마만큼 오차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경사가 하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RMS를 만드는 코드까지 해서 절편 선형회기 우리 지금 선형회기라고 하면 다항회기 말고요. 이런 형태의 회기 말고 선형회기 이런 형태에서 요 지금 절편값과 이걸 어떻게 계산해 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기울기는 처음에 초기값은 0과 절편값도 0으로 절편값과 이런 기울값은 0으로 시작했고요. 런닝 레이트라 그래서 얘는 0.01 그래서 아까 대충 기울기가 한 10 정도 나왔다 그러면 0.01 값이 변화량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00번의 반복 횟수를 통해서 실제로 얘가 어디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x의 길이를 n만큼의 가지고 있는 거 입력대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그런 값들 변화량을 한번 다 누적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필요한 change list w 기울기 값과 절편 값과 그 다음에 에러 이건 RMSE가 될 거예요. RMSE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에다가 추가를 해주시죠. 네. 얘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주석은 따로 안 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다 치고 계시죠? 혹시라도 맞다. 아까 화면을 못 키신 분들 이선엽 학생 키셨고 그 다음에 학생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채팅으로 사진이 안 좋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도희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혜빈 이혜빈 학생도 켰죠? 그래서 네, 딱 맞네요. 지금 13명.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경사관법을 구현하는 건데요. 어떻게 구현하는 건면 아직 좀 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에포크만큼 반복을 할 거예요. 에포크만큼 반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W와 X 값, X는 이제 우리 그 각각 항목이죠. 아까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이 정도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값가를 대해서 W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절편 값을 더해서 예측된 값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Y 트레인 값, 트레인이 아니라 그 프리딕트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에 나오고요. 근데 지금 아까 W는 지금 0이었고요. 절편도 0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는 데이터가 아마 예측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빼는 성능의 척도를 비교하는 거죠. 이건 true 값이고요. 얘는 예측값이니까 에러가 나올 겁니다. 이런 에러가 터지면 이 에러가 나오는 에러를 가지고 요 에러 값을 가지고
x, 실제 지금 있는 x 값과 곱하기 에러를 곱한 다음에 그 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줍니다. 요 공식은 뭐였냐면 아까 PPT에서 보면 우리가 편미분을 했을 때 나왔던 결과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편미.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에러라는 것도 있겠죠. 얘는 그 절편에 대한 이제 편미분일 테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죠. 여기 지금 x 곱하기 에러 아까 2 영문자 2의 x였죠. 요 공식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의 요거 누구? 걔가 절편 그리고 얘는 기울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공식이 뭐였죠, 여러분들? 다음 공식은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 공식에다가 여기에 사실은 사이에 2가 빠진 거예요. 근데 뭐 2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상수니까 예, 곱하기 2 하는 건 얘가 얼마냐면 0.001인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여기에 0.00 2를 넣어준 거나 뭐 크게 분배 없을 거예요. 얘가 2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가 있으면 얘가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우리 런닝 레이트는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0.002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0.0001을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차원을 지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상수 형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고정돼 있고 여기다 앞에 2를 곱하지 않든 간에 큰 상관없다.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0.002를 쓰는 거와 진배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고 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여기는 실제 이제 코드는 이게 있든 없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기울기 수정값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엄청 높은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W D 값이나 그다음에 DW나 D 값은 엄청 높은 값이 들어있는데 런닝 레이트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걸 그냥 그대로 여기다 빼줬으면 처음에 0이었다가 갑자기 다음번에 1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10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가 10이었다 그러면 이걸 곱해주고 나면 0에서 0.02라는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아주 이렇게 돼 있다면 처음에 이렇게 그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형사가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편값도 같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0이면 얘가 만약에 10이었다면 마이너스를 쳐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절편값이 빼주면서 10이었다면 빼줄 거고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절편값이 위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를 이 코드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했던 요 W값, 요 초기값 처음에는 0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0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변화량을 우리가 계속 저장해서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러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러를 보는 거는 실제로 얘는 이렇게 에러를 보는 거는 편미분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에러 바꾸는 거는 그냥 간단한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RMS 형태로 에러의 변화량을 이렇게 좀 어떤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그 변화량들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거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바이오스와 그 다음에 그 AUV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서 이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에포크 값들을 변해서 얘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좀 얘를 다 이쪽으로 좀 치우쳐 놔야겠네요.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치라고 한 건데 저는 옆에 넘어가서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사자를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치고 있는 거죠? 치시는 게 확실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 코드를 그냥 다 준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은 진도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치는 쪽으로 저는,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동일한 걸 치는 것들은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치는 것들이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어, 제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치는지 안 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데 꼭 치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다 쳤고요. 위에서부터 실행을 하나씩 시키면서 내려오시면 밑에 쪽에도 에러가 없을 거예요. 따로 뭐 저희는 안 했고요. 폭 따로 주석은 하나도 안 쳤고요. 음, R, EMS, REMS. 위에 거 있으면 에러는 다시 한번 돌려주셔야 되고요. 함수에 오류가 있으면. 어허, 이게 포문에다가 계속 놓고 하니까, 한번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마지막 한 번만 출력하는 거였는데, 지금 처음 시작을, 어차피 이게 그래프로 그려질 거라, 이게 얼마만큼 실행된 거냐면, 이 결과값이 1000번, 우리 에폭을 몇 넣냐면 1000회를 넣기 때문에 1000번이 실행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0번 실행됐을 때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00으로 시작해서 0.6이랑 0.5라는 값이 변경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울기 값이 엄청 높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0.001 여기 있는 런닝 레이트가 0.001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곱했더니 0.06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WD 값이 60으로 나왔겠죠. 60으로 나왔겠죠. 이 60이라는 값을 그냥 W에다 바로 대입을 했다면 아, 맞나요? 60?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 한 번만 돌려볼게요. 이게 예. 네. 잘못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60이 아니라 어,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60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0.06 곱해서, 마이너스 0.06이 된 거고요. 이게 플러스로 변하면서, W는 0이었으니까요. W는 0이었으니까, 요 값이 그냥 딱 된 거예요. W 값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좀 착각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계산이 돼서 W 값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DB도 마찬가지로 0.5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쪽으로 아마 값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위에 있었을 거기 때문에 다 뭐 이렇게 선분을 그어도 마이너스로 오차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들어 올리는, 기울기 값을 이렇게 식으로 들어 올리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지 맞기 때문에 기울기 값과 절편이 둘 다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그냥 다 멈춰 놓으신 거 아니죠? 화면 나오게 하고, 네. 이거 좀 하면 멈춰 놓으지 마세요. 뭐, 갑자기 순간이동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제가 보여가지고, 네, 멈춰 놓고 있거나 하지 마십시오. 네. 이도희 학생 왔나요? 이도희 학생 화면이 뭐 안 움직이네요. 네, 인터넷이 안 네, 돼서 저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탁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좀 봤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값이 점점 변화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계속 쭉 값이 올라가겠죠. 계속 쭉 올라갈 거예요. 기울기 값을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할 겁니다. 어느 순간 원하는 위치에 도달을 할 건데, 계속 값이 올라가다가 지금 둘 다 계속 값이 올라가는데 이제 기울기 값은 멈췄고요. 절편 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절편 값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뭔가 잘 안 맞으니까 절편 값이 이제 계속 증가하다 보면 절편 값 때문에 기울기 값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너무 높았는데 기울기 값이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는 넘어간 거죠. 우리가 넘어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얘는 절편 값을 계속 올리는데도 기울기 값은 계속 줄어들어요. 절편 값은 계속 올리고 기울기 값은 줄어드는데 뭐 쭉 보시면 절편값은 계속 올리고 기울값은 계속 줄어듭니다. 절편값이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기울값이 떨어지는 거. 아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어떤 그런 그물처럼 되어 있는 형태에서 뭐 이렇게 좀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까 우리 메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절편값이 변화에 따라서 기울값이 다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울값은 계속 떨어지고 절편값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렇게 해서 끝났네요. 이 코드는. 그래서 한번 제가 원하는 결과는 얘를 닫는 거였고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는 게 제 원하는 부분이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진행하면은 절편값은 2.71, 그 다음에 기울기값은 1.28. 그래서 실제로 PPT에 있는 거와 얘는 똑같겠죠. 예, 똑같이 운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RMSE 값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RMSE가 최대로 떨어졌냐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그냥 같이 한번 최종적인 RMSE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맨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저장된 애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네, 3.5 정도의 오차가 0.35 정도의 오차가 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하고 싶어요. 난 한 100번만 돌려보겠다. F폭을 100번만 돌려보겠다 하면 요거 위에 거 하이퍼파이널 더 바꿔주시고 돌려보게 되면 RMS 값이 확실히 높죠. 100번은 확실히 작다. 그러면 더 많이 돌리는 게 좋겠구나. 5,000번 돌려야겠다. 5,000번 한번 돌려봅시다. 5,000번을 돌려보면 0.35, 뭐 소점적으로 변하는 거는 그게 크게 없으니까 네, 0.35 한 소점 주체짜리만 봅시다. 0.35 동일하네요. 5,000번을 돌려도. 그러면 런닝레이트 값을 더 낮춰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런닝레이트 값을 더 낮춰서 더 정확하게 있게 만들어야겠다 했더니 더 높아요. 5,000번 돌리고 런닝레이트를 이만큼 내면 아직까지 최하로 내려가지 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를 더 얘를 높이는 대신 나는 더 많은 F폭을 해야겠다. 더 10배를 올린 거죠. 전체적으로 더 10배를 올렸는데 계산만 더 많이 했는데도 아직 RMSE는 최저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거 너무 런닝레이트가 낮았으니까 런닝레이트를 좀 올리고 F폭은 한 이 정도로 해보자. 하면 0.35보다 더 내려가는 런닝레이트는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를 이제 높인 값 아까 60 정도 나왔으니까 0.5 정도 넣어보면 이게 방사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0.5까지는 괜찮네요. 하면 0.08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때도 계속 이거 계속 바뀌는 거 맞나?
0.01도 되려나요? (500회) 이게 지금 값이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뭐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없나? 변하고 있는 건가? 아, 변하고 있네요. 네. 0.01에 대한 것도 되고요. 그럼 한 0.5 정도까지 줄이면, 이거를 초기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계속, 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네. 어쨌든, 요 횟수, 요 런닝 레이트가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요 횟수가 줄어들어도, 값이 10번만 해도 우리가 얼추 비슷한 값까지 내려가긴 하네요.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네, 비슷한 값이 되는데 이걸 혹시 더 많은 횟수 0.1을 넣고 횟수를 많이 올려다 보면 네,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긴 하네요. 런닝레이트가 0.1에 1000회를 돌려도 우리가 원하는 딱 정확한 값에 떨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네, 이 정도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 거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85 우리 처음에 이제 넣었을 때 값이 0.385인데 3오면 훨씬 더 좋은 값으로 떨어지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형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이 0.35, 3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횟수를 많이 늘리면 런닝레이트를 낮추고 횟수를 늘리게 되면 3까지, 3호까지 3호, 3호 얘를 하나 더 주고 얘도 공을 하나 더 주면 이게 천천히 갈 게지만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3, 3, 5까지 소점 한 5자리까지 가면 이거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는 없겠지만 아까 반대로 이렇게 큰 값을 줬는데 똑같이 떨어졌죠. 얘는 그냥 운이 좋게 그 위치 한 번에 도달했기 때문에 운이 좋게 된 것 같고 한 2 정도 놓고 하게 되면 완전 이상한 값이 나오죠. 왜냐면 운이 좋게도 딱 아까 제가 0.1을 딱 놔뒀을 때 얘가 딱 운이 좋게도 요 지점에 하나, 둘, 셋 해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떨어졌지만 제가 이걸 0.2 앞에 아예 값을 바꿔버리면 0.2는 사실 저거보다 사실 0.1도 엄청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운이 좋게도 딱 해서 여기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50번 만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사실은 방사해야 됩니다. 이건 거를 벗어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면서 벗어나는 이런 형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딱 0.1은 어떤 상황에서 딱 골드락스 존인 것 같아요. 횟수도 한 5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골드락스 존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0.15 이렇게 주고 500번만 돌려봐도 값이 완전 이상해지는 네, 아마 0.1이 딱 이 지금 계산식에서 요 에러들의 위치에서 가장 좀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돌려서 우리가 하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강했을 때 우리가 0.3535까지 내려가는 게 거의 최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1000번에 이렇게 1000번에 요거는 좀 그렇고 여기를 조금 1000번인데 아까 네, 좀 더 다르게 좀 더 돌려서 3535까지 떨어지는 3535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해서 2000번 정도의 폭을 돌리고 0.2 0.002의 런닝 레이트로 돌리는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PPT는 PPT에 있는 요 값이
PPT에 있는 하이퍼 파이브 요 값이 뭔가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2랑 그다음에 2000번으로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까 우리 3포도 그리는 거 요 코드들은 그 예측하는 거는 요걸로 그리고요. 3포도 그린 거 x, y 값으로 3포도 그려서 실제 이제 값이랑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넣었던 값 봅시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그냥 바로바로 PPT를 수정해 드리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치고 계세요. 제가 중앙에다 놓지 않고 좀 앞으로 더 당겨서 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좀 치기가 좋겠죠? 그래서 스케이터 함수로 우리는 구할 거고요. 뭐가 문제죠? 선분을 저 민부터 맥스 민까지 해서 딱 맞춰서 그리려고 민 x와 민의 y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 민과 네, 그런 식으로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선분 그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맥스의 예측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게 그려질 것 같고요. 블레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삼포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 장 더 우리가 아까 넣었던 값들 제가 넣었던 것들 3.0 그 다음에 3.5 그리고 5.5 2일 때 1일 때 0일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예측된 값 이 그래프 그린 애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기울기도 기울기지만 절편이 또또또또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0 떨어졌을 때 한 요쯤이 여기가 3이니까 한 2.5에서 2.5 정도 이 정도 떨어져야지 아마 맞는 애가 되는 게 이제 그래프에서 나타나니까 요렇게 딱 파란색 점 3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치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12시에 여러분들 같이 다시 수업하시는 걸로 하시죠. 요거까지 한번 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쉬시고, 아이고, 쉬시고, 저랑 같이 여기까지 해놓고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